오늘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 사망자가 당초 4명에서 현재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 그리고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단 9.7톤급 낚싯배 그리고 336톤의 급유선이 충돌이 해서 전복이 된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좀 어떤 점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바다에서 배들이 운항을 할 때는 예.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게 해사 안전법에 이런 대처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번 현장은 낚싯배가 낚시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고 급유선은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영흥도에서 낚싯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님들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난 해역이 평소에도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수로가 좁기도 하고 물살도 비교적 세기도 한 편이고 특히 사고 당시 시간대가 서해는 조수 간만에 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대가 물이 가장 높게 들어찼을 시간대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들어찼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상황이 이러면은 수로 양쪽으로 수심이 얕아지기도 하고 이게 일부는 묻이 드러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로가 굉장히 협소해지는 시간대였는데요. 급유선과 낚싯배들이 평소 이 구간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사고 해역이 그렇게 안전한 해역은 아니다. 현장 선장들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주 보고 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우연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피해 가도록 해사안전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정확한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예. 우선은 각 선박에 레이더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급유선에도 어선에도 요즘엔 다 돼 있고 예.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어선에도 첨단 함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어느 지점에 어느 배가 있었다 이 레이더상으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규칙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이렇게 사고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0톤이 넘는 급유선에 비해 10톤급 어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10톤급 어선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처가 더 쉬우니까 예. 300톤급이 다가오면은 10톤급이 대부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결국 피하지 못하고 두 배가 이렇게 충돌한 사고로 이어진 건데 우선은 선박에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이 레이더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레이더를 잘 살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과는 뭔가 다른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 영흥도의 다른 배낚시 어선 선장님 말에 따르면은 예. 일부 생존자가 사고 당시 낚싯배가 멈춰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추후 또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엔진의 열기를 식혀주는 장치, 선장님은 중간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간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배 시동을 끈 채로 정박한 상황에서 선장이 기관실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이런 정황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당시 이 신고가 그 피해자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들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로요. 네. 그런데 GPS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 배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뭔가 선장실 안에서 뭔가 제대로 된 통상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 선장님이 들었던 생존자 말에 따르면은 당시 배가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기관실에 들어가서 선장이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 그 배 운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급유선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고 있으면은 어선이 피해갈 수도 있겠구나 예. 이렇게 서로 오판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게 배가 피해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다가 서로 미처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해경에도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해봤는데 예. 해경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였다고 하고요. 예.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원을 끈 상태였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상태였다면은 이 작은 배가 조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생존자의 증언이고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정확하게는 나온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조사는 진행이 돼 봐야 하겠지만 네. 그리고 가장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PS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버튼만 선장에 눌러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졌을 텐데 예. 지금 신고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낚시꾼의 112를 통해서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지금 계속 민간 선박이 가서 구조를 하고 있고 또 선박 자체의 수색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 구조 작업은 맨 처음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네. 예. 만약에 실종자가 바다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저 역시도 반드시 나와야 되겠지만 안 나올 경우 있으면 지금 헬기나 이런 데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점을 찍어 놓고 거기 어떤 부위나 이런 걸 떼는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이 실종자가 뭐 안 나올 경우는 세월호 마냥 그 주위를 바다 그 전체를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위를 탐색이라도 그 실종자의 어떤 유물이라도 이거를 발견할 수 그런 거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다음에 지금의 그 현장을 헬기 또는 조류 흐름이나 예. 또 조류 나트 또 파도 높이 바람 방향 이런 거를 다 면밀하게 좀 검토한 다음에 있을 만한 위치가 그러면 나오거든요. 바다에서는 물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사리대요. 사리대 8물이면 굉장히 간만의 차이가 심하다는 거는 조류 흐름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계산해가지고 지금의 탐색도 해야 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위치라는 거는 이 조류 흐름 때문에 순식간에 몇 킬로씩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네. 정밀 탐색을 하시려면 헬기 탐색을 하되 그런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정밀 검색을 하셔야 만약에 떠밀려 갔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조류 흐름이나 바람 방향이나 파도 높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이거 구조 작업을 해야지 현실적인 구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고 당시에 13명이 선체 내부에 고립이 되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배 크기 차이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올 틈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충돌 당시에 이제 충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이제 어쨌거나 유조선하고 일반 낚시배는 FRP인데 예. 유조선은 철선이고 그 부딪힐 때 충격은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아는 거니까 이 배가 그 낚시선이 배가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시속 한 육지에서 생각하면 50km 정도 달리는 배거든요. 네. 그럼 그 속도로 유조선이 마주 오는데 유조선은 보통 속도가 뭐 그 정도는 안 나지만 보통 10나트, 12나트 정도 예. 나오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 속도는 한 20km 정도나 이 정도 나오는 속도에 거리기 때문에 그럼 부딪혔을 때는 어떨까요? 70km나 80km 다는 속도로 부딪히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연상하시면 예. 되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충격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그냥 일반 시청자들은 그냥 상상해 해보시면 그냥 나올 그 사고 내용이 어느 정도 충격이 클 건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이 배 안에는 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네. 뭐 침실 또는 기관실, 뭐 선장 위에 뭐 조타실 이 정도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잠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체온증으로 이게 죽었다, 그 사망자가 생겼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저체온증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수온 중에 이 정도 인천 연안이면 지금 같으면 한 12도에서 14도 그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사이면 저희가 이렇게 물에 떠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일반인 같은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생존 가능하고 또 특이한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더구나 낚시를 갔으면 이 겨울에 낚시를 갔다면 옷을 충분히 입었을 거란 얘기죠. 네. 그 위에 또 어떤 안전조끼까지 입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충분히 생존 가능 시간이다. 지금까지도 생존 가능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종자 2분이 계시는데 지금 구해도 충분히 살아있을 확률이 많다.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은 하지만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럼 물에 가라앉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발전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하고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아까도 지금 시화병원에 브리핑을 들어봤었는데 네. 네 명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이 말은 구조 후에 이제 바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체온증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교통사고로 비교했을 때 뭐 트럭에서 작은 차가 부딪혔다 해서 큰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거라고 근데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네. 그렇습니다. 물 어떤 그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이제 그분들은 충격에 의해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로 뭐 물이 갑자기 차고 들어서 물을 마셨거나 네. 그래서 뭐 어떤 기도가 막혀서 호흡 정지 상태 이런 확률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 저체온증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우리 사람이 수영을 특히 하는 사람 같으면 움직이면 몸에서 물속에서 열이 납니다. 땀도 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확률 보도마다 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 저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황당해가지고 네. 여기 와서 그걸 밝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고 발생 후 9시간 정도 넘게 지난 상황인데 일단 날도 좀 어두워질 것으로 보고 아마 현장 수습 작업은 아직도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2명이 실종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2명을 함정 39척과 항공기 8대를 지금 좀 더 추가가 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예. 그 정도를 투입해서 아직까지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끝까지 잘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수색 예. 네, 앞서 이제 보도가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크레인선이 지금 이제 가서 이 배를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구조 작업은 어떤 과정입니까? 일단은 배에 대한 어선에 대한 수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네.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려면은 배의 상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에 뭐 시동이 제대로 걸려 있었는지, 뭐 선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전문가 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를 인양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크레인선을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예. 약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날도 어두워질 것 같고 만약에 장기화될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구조 작업할 때 좀 어떤 점 많이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실종자 2분을 찾는 건데요. 네. 이게 최우선이게 되겠죠. 근데 예.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분도 말씀하시던데 사고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측을 해봤는데 이게 그 협수로에 어떤 그 두 배 말고 다른 배가 지나갔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너울 때문에 이 소형 함정은 그 너울이 있으면 반대로 배를 틀어서 그 너울을 받아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예. 바로 이렇게 전복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복원력이라는 거는 군함이나 이렇게 일반 철선 같은 경우는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게 유지를 하지만 일반 함정 같은 경우 어선이나 이런 거는 그 발라스트 탱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오뚜기 현상이 생기지 않고 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오로지 요즘은 스피드만 요하는 배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다른 배가 지나갔다, 두 배 가는 사이에 지나갔다 그러면 그 너울성 파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틀었을 경우에 지나가지 못하고 파도를 넘어지지 않으려고 반대로 틀었을 경우에 옆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부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추정해 볼 말씀이시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말에 의하면 오늘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출항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 말은 원래 이곳이 시정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끼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기계 결함이라던가 뭐 부주의로 네. 인한 사고라던가 그런 걸 예,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셨어요? 추정하는데 네. 기계 결함 또는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어떤 뭐 고인의 지금 뭐 실종자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이 아니고 네. 뭐 주류를 수를
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여기 이 해역만큼은 내가 수십 번 다녔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만해서 자판에서 오만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이머전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조타를 잘못해서 그럴 경우가 있고 또는 이 보통 여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해군에 근무를 했지만 아침 6시나 7시 되면 이게 그 제일 나태해지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네. 해가 밝으니까 그냥 편하게 운전해도 된다. 근데 그런 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깜깜한 밤이면 조심하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걸 다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가장 방심하게 될 상황이 그 시간대가. 예. 네, 그래서 어째 여러 가지 지금 측면을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뭐 안타깝습니다. 예.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원인 규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일단 지금 실종자 2명 중 1명이 선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까 저희가 그 현장에 수색 작업을 벌였던 선장 말을 빌려서 저희가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예. 그 기관실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다른 수색하고 있는 낚시 어선 선장님 말에 따르면은 예. 뭐 선장님의 뭐 사체를 지금 뭐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예. 네.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생존자 말이 들어왔는데 네. 다른 생존자 말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었다. 예. 출항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한테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생존자는 당시에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추후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또 생존자는 이렇게 배의 왼쪽 뒤편을 들이받쳤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배의 왼쪽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배가 같은 오른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오는 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같이. 예. 그러면 그 해협이 협소로가 있더라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배 지금 제가 그 배를 보면 어선을 낚싯배를 보면 배 후미 부분을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받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 호미 부분을 만약에 받으려면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림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어떤 기관 고장이나 또는 조타 부주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전 부주의나 네. 또 다른 배가 지나가서 그 너울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돌리지 않았나. 그럼 배를 돌리면은 뒤 후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는 부분이 했다면 저는 보면 반드시 저 배는 오른쪽 부분에 후미 부분이 받쳤어야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 둘 중에 같은데 원래 타려면 왜 그 오른쪽 꺾었으면 오른쪽 부분이 반드시 받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배 지나간 너울 때문에 이걸 너울을 피하려고 배를 돌린 건지 소형 어선을 돌린 건지 안 그러면 일부러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운전에도 반대쪽으로 피하게 돼 있거든요. 예. 내가 다치지 않게 그렇죠. 선장 입장이라면.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잠수부들도 상당히 지쳐 있을 시간인데 좀 수색 작업할 때 좀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까요? 잠수부들은 이런 경우에는 뭐 그 하루 정도는 워낙 그 철저하게 훈련 받고 신체적으로 그 많이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저는 피곤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실종 작업이 지금 최우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신 그 오너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을 조류 방향이나 또 제가 언젠가 그 동강에서 그런 어떤 실종자 찾는데 그런 방법을 써보긴 했지만 이 바다에서는 좀 어렵기는 할 거예요. 뭐 물 흐르는 방향이나 수치를 풀어가지고 물이 도는 방향, 내려가면서 흐르는 방향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떤 위치에 해서 제가 찾은 적이 있는데 예. 아마 그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해상에서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류 또는 파도 높이, 바람 방향 이런 거는 정확한 물 흐름, 물 속도 이런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고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헬기로 찾는 방법이 첫 번째겠지만 네. 그래도 헬기도 또 기계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으로 보아서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조수 간만의 차 뭐 이런 흐름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구조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오늘 만조가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좀 더 수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물 어떤 지금 조수간만한 차가 많지만 네. 그 부분하고는 구조하고는 많이 그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구조하는데.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생존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많이 병원에 도착을 해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좀 병원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이제 일부 생존자들은 이제 취재진들의 인터뷰에도 응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는 뭐 크게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병원에 따라서 지금 뭐 사망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현재 생존자분들의 상황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7명 모두는 일단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유가족분들인 민감한 반응이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으신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지금 안정을 좀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뭐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뭐 유가족분들이 이 상황을 뭐 지켜보면서 지금 해경이나 뭐 해군 뭐 우리 군의 뭐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나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안정을 갖도록 이렇게 서로 잘 유지를 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퇴원한 분들도 계십니까? 퇴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예.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예,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영상에 시간대별 대응 현황이 나왔었거든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40분 후에 정부가 어선 사고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응을 모든 힘을 다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오늘 대응 어떻게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사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면 네. 아직도 세월호 때나 네. 대동소이하지 않나 왜 많이 개선된 거는 보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어떤 지휘부의 한 라인으로 통해서 일이 순차적으로 잘 돼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개선게 너무 많다. 이게 제가 잠깐 아침 뉴스를 좀 봤는데 신고하는데 4분 걸리고 이게 인명을 구하는 데는 네. 초를 다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도 구조를 해도 4분이 넘으면 네. 구조를 해도 내 손상을 초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5분이 넘게 되면 생존 가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4분이란 보고하는 데만 4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바로 선 보고가 아니고 후 보고 선 조치 이런 게 아직도 덜 된 것 같지 않나. 네. 이게 거리가 눈으로 배가 이거 50나트 정도 나가면 뻔히 보이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나트로 9분을 달렸으면 한 3.5km에서 3.7km 네. 이 정도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도착에 33분 걸렸다 그랬어요. 현지 도착까지 보고 받는 후에 그러면 립이란 해경에서 구조 배 고무보트는 이 배보다 훨씬 빠른 배예요. 예. 무슨 육상에서 얘기하면 70에서 80km를 달릴 수 있는 배인데 그걸 가지고 인력을 거기다 싣고 출발했더라도 5분 대기 군대에서 보통 5분 대기 많이 하는데 네. 뭐 그 정도라는데 33분 걸렸다. 그러면 10분 정도 인원을 찾다고 해도 33분이 걸렸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구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로 25km, 24km 달릴 수 있는 거리를 3km를 달리면 되는 거리를 34분에 갔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이머전시에 네. 매뉴얼에 상시 대기 이렇게 해서 그 멤버들은
구조를 초를 다투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재교육을 해서 나는 이머전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해상 사고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낚시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좀 정부에서 많이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매뉴얼을 고치고 거기에 매뉴얼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도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때는 그 배 승선에 있는 손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라. 물론 안전장구 착용하는 건 첫 번째지만 상황 파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네.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견해를 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네. 현재 이 시각 현재 사고 해역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지금 전복된 낚시 어선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양 작업이 이루어져서 전복된 어선을 다 들어 올리게 되면 아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전에 박 기자와 얘기 나눠봤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옆모습이 거의 다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수색 작업은 선체 주변에 있는 수색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인양 작업을 서서히 진행을 해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병원 관련 소식 업데이트된 거에 좀 있다고요? 예, 아까 저희 퇴원하신 분들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예. 그 시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존자 2명이 오후 1시 40분쯤 부축도 받지 않은 채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상태인 건데요. 예. 하지만 그 당시에 6명 중 4명은 옮겨져서 당시에 이미 사망을 했었던 상태고요. 예. 앞서서 이 병원에서 이 생존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신체 활동에 크게 이상이 없고 의식도 명확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병원 측에서요. 그리고 예.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심리적이랑 신체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취해져서 조금 전에 이제 퇴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병원 들어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네, 불행 중 알겠습니다. 다행인 소식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해군해남구조대 전우회 부회장 그리고 사회부 박현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